그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요즘에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평이라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좀 선고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기각이라고 확신하면서 민주당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들이 열심히 평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뉴스에 나오는 것 내용들은 뭐 하루에 1시간 하는 평의도 있고 주말에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 아니 국민들이 애가 타는 국민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한가해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한가하지 않죠. 각 정치별로 정리하고 치열하게 서로 간에 그 논박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인용 결정문 그리고 기각 결정문, 각하 결정문 이런 결정문들은 미리 다 준비가 다 돼가 있을 겁니다. 연구관들이 그렇죠.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썼겠죠. 경우의 수에 그리고 대해서. 거기에 이제 편결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수 의견 혹은 뭐 개별 의견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쟁점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편결 아직 못 나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선고하기 1시간 남겨놓고 이제 편결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기억에 납니다. 편결 마지막 날 그렇게 합니다. 선거 그렇습니다. 직전에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예. 평인 거죠. 예.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4대4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의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인용적으로 6대2, 뭐 7대1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은 내가 최종적으로 사인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고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선고일자를 못 잡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선고일을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얘기도 들으셨을 거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이 쟁점 정리가 가령 그 쟁점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습니까? 예. 하면 그 일부 이 반대를 하거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마지막 판결에서 가령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판결할 때 이제 자기 카드를 다 내놓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판결을 하는 이상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어느 그렇죠. 쪽이든 예.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사람, 쓰는 사람, 그리고 소수 의견을 쓸 사람 다 결정이 다 돼요. 그렇죠.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예.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그 얘기 마저 들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거기까지 편결에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에 의해서는 사제사로 갈려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들 중에서 일단 소수의 재판관인데 내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일자를 늦추는 그런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래서 그건 재판관 그럴 이름도 수가 나오고 없을 있어요. 겁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네. 지금요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예. 뭐 누구는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 근거 없는 그런 추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판결에 가지 못할 정도로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게 쟁점 정리가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관 안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쩌면 그 문영배 네. 이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 대해서 이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지 않고 제한한 데 대해서 지금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인의 신빙성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된다. 왜 그걸 증거 채택을 하느냐. 이런 쟁점으로 이제 재판들끼리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평의로 그 어떤 쟁점 정리가 아니라 예. 어떤 증거 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 이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가령 이쪽 그 피소추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 문영배 재판장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초시계를 갖다 놓지를 않나, 가령 이쪽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주지를 않나,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인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은 한 그런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적어도 5대3 혹 막 6대2였다면 벌써 선고일자를 어떤 식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나는 그러니까 소수인 재판관이 나는 그러면 내가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선고일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어.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쟁점이 정리가 안 됐어. 이런 단순히 방식. 입장을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논리 싸움입니다.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 대해서는 제법 이론이 딱 정리가 돼가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니까 양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 절차를 잘못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위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증거 능력을 자꾸 부여를 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들면 문영배든 뭐 그쪽 라인이든 이미선 뭐 정정미 이런 분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생각보다 클 것이다. 그죠? 다 당연하죠. 저 같으면 기록 엎어버릴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일각의 그 얘기는 그런 목소리가 작을 것이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정보를 드린 측면이 있고요.